네, 안녕하세요. 거의 일주일 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네요. 최근에 강의 문의를 많이 주셔서 강의 준비로 인해 업로드가 조금 뜸했는데 시간이 될 때마다 부지런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엔 저희 UV 작업 이후에 포토샵에서 텍스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저번 UV 강의 영상에서는 UV를 추출해서 포토샵으로 가지고 오는 것까지 작업을 했었는데, 아직 작업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를 해서 UV를 만들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UV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지 파일을 포토샵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UV를 포토샵으로 불러오면은 가장 먼저 저처럼 PSD 파일로 저장을 한번 해주실게요. PSD 파일은 포토샵의 확장자이고 이렇게 PSD 파일로 저장이 돼 있어야지 저희의 작업 히스토리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PSD로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최종 아웃풋을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UV를 불러오면은 UV가 일단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뒤에다가 색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아래 레이어 탭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이 되는데, 이 레이어 2를 아래로 옮기고 이름 정리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2를 백그라운드라고 지정을 하고 레이어 1을 UV라고 지정을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 색 채우기를 할 텐데, 요 색 채우기에 대한 단축키는 요 왼쪽에 보시면은 색이 두 개가 있죠. 앞쪽에는 검정색, 뒤쪽에는 흰색이 있는데, 앞쪽은 포그라운드라고 해서 정경이라고 부르고 뒤에는 백그라운드라고 해서 배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색을 채울 때에는 Alt 델리트 키를 누르시면 되고요. 뒤쪽에 있는 색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흰색이죠. 컨트롤 델리트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색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UV를 눌러 주신 다음에 이 노멀이라고 적혀 있는 탭이 블렌딩 모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블렌딩 모드를 누르신 다음에 디퍼런스로 눌러 주시면은 이 UV의 색이 이 백그라운드 색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서 같은 색으로 나와서 UV가 안 보이는 경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UV 레이어를 누르신 다음에 디퍼런스로 누르면은 백그라운드가 흰색일 때는 UV가 검정색이고요. 만약에 백그라운드가 검정색일 경우에는 UV가 이런 식으로 흰색으로 돼 있어서 구분을 잘 시켜줍니다. 그래서 UV는 항상 디퍼런스로 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이 UV와 백그라운드 사이에 폴더를 두 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이미지는 총 두 장인데, 하나는 컬러 맵이고 하나는 노멀 맵이죠. 그래서 컬러 맵에 대한 폴더 하나랑 png col.png 끝에 확장자를 나타내는 .png는 항상 이렇게 붙여주시고, 두 번째 폴더에는 normal nm.png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노멀이면 노멀 폴더에 넣어주시면 되고, 컬러 맵이면은 컬러 폴더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저번 시간에 노멀 맵을 한번 만들었었죠. 그래서 미리 갖고 와서 노멀 맵에다가 배치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번 시간에 만든 노멀 맵을 가지고 왔는데, 자, 노멀 맵의 사이즈도 2048로 돼 있고 저희 PSD의 사이즈도 2048로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제페토에서 사용을 하는 텍스처 사이즈의 크기는 512 사이즈로 굉장히 작은 사이즈를 사용을 하는데, 왜 2048로 작업을 하냐 하면은, 일단은 큰 해상도로 작업을 한 뒤에 크기를 줄이면은 아주 미세하지만 약간의 이미지의 퀄리티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512 사이즈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둘 다 2048, 2048 똑같은 사이즈인데, 이 노멀 텍스처를 저희 PSD 파일로 가지고 갈 때 그냥 이렇게 클릭을 눌러서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이 어긋나죠.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맞추시면 되긴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옆으로 끌고 가실 때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쭉 하시면은 이렇게 캔버스 사이즈에 맞춰서 노멀 맵이 딱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노멀 맵 이름도 nm으로 지정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nm.png 폴더 안에 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치만 일단 시키시고 노멀 맵은 컬러 맵을 한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니까 이렇게 눈을 꺼가지고 캔버스 상에서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컬러 맵을 만들 텐데, 저희가 이제 텍스처 이미지를 구할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따져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작권 걱정이 없는 픽사베이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하는데, 이렇게 픽사베이로 들어오면은 검색어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적절한 이미지를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호랑이 실루엣의 이미지를 받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도 그대로 PSD 파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Shift 드래그 쭉 하시면은 자, 일로 옮겨지게 됐는데, 바탕화면이 지금 백그라운드가 검정색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바꿔서 색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호랑이 실루엣이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면 저는 이거를 UV 상에서 앞쪽 티셔츠 가슴 쪽에 배치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옮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V키를 누르시면은 왼쪽 상단 아이콘에 요 이동 아이콘이 선택이 되는데, 여기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해당 레이어의 이미지를 이렇게 이동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이동을 시키신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시면은 자, 이 이미지에 대한 사이즈 혹은 회전 등을 조절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하신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다가 다시 한번 배치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슴 쪽에 호랑이 실루엣을 배치를 시키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흰색 티셔츠보다는 검정색 티셔츠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호랑이 실루엣은 흰색으로 하고 싶습니다. 저희 퓨마 티셔츠 있죠, 그거랑 좀 비슷하게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배경을 검정색으로 채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 하나를 더 만들었고, 레이어는 이 호랑이 그림 아래에 1번 레이어 있죠, 요거를 이름 일단 바꾸고 타이거 레이어 아래에 배치를 시킨 다음에 Alt 델리트를 눌러서 검정색으로 전체를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검정색이니까 여기서 색반전을 시키도록 할게요. 색반전은 컨트롤 I를 누르시면은 그 색에 대한 반대의 색깔이 나옵니다. 검정색의 반대는 흰색이니까 이렇게 흰색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저 같은 경우는 검정색 티셔츠를 만들 때 이렇게 완전 컬러 피커에서 봤을 때 완전 0값에 있는 검정색을 사용하기보다는 약간 밝기가 있는 이런 조금 밝은 검정색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완전 검정색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오클루전을 만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 음영 맵이에요. 그래서 옷의 주름상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부분은 좀 어둡게 처리가 되고,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하얗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 대한 처리를 이 블렌딩 모드에서 멀티플라이라는 기능으로 색을 조합시킬 건데, 이럴 때 이제 완전 블랙으로 해버리면은 이 멀티플라이를 먹여도 티가 나질 않습니다. 그건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밝게 검정색을 만든 다음에 본인이 원하시면은 여기 질감 이미지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입히셔도 되고, 원하는 방식으로 텍스처를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어떻게 텍스처를 만드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컬러 맵이 완성이 됐다고 치면은 이번에 다시 노멀 맵으로 들어가서 노멀 맵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맵을 누르고 요 Z키를 누르시면은 줌인 줌아웃을 시키면서 이미지를 확대시킬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면은 UV 잠시 꺼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탁탁 튀면서 약간 깨진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색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UV 밖에 있으면 상관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UV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다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I키를 누르면은 컬러를 픽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스포이드 있죠, 이 스포이드를 주변 색에 갖다 대면은 이 색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배경에 있는 이 색깔 있잖아요, 수치로 보면은 RGB 128, 255의 색이 이 노멀 맵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색을 칠하면은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딱 평평한 기본 상태의 그런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색으로 지정을 하신 다음에
B키를 눌러서 브러쉬 모드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클릭을 눌러서 조금 부드러운 형태의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고, 자, 필요 없는 부분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작은 영역의 부분이기 때문에 노멀이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크게 티는 안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우기 전에 오른쪽 레이어 창에서 위치를 한번 잘 확인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NM에서 하시면은 원본을 건드는 거기 때문에 원본은 이대로 살려둔 채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저희 아까 스포이드로 찍었던 이 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브러쉬 모드까지 선택이 되면은, 자, 이렇게 색을 칠해서 아예 노멀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또 튀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아슬아슬하게 UV에 걸쳐 있죠.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브러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 중가로 키 있죠? 이 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브러쉬 사이즈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줄이신 다음에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을 닦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혹시나 이 노멀 텍스처에 의해서 경계선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 안 닦아도 되거든요. 근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닦고, 이런 부분도 뭐 정리해 주시면 좋고 한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마무리를 짓고 노멀 맵이랑 컬러 맵을 마야로 보내서 한번 잘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텍스처 파일을 내보낼 때 컨트롤 쉬프트 S 키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PNG 확장자 적고 경로 정해주고 이름을 적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요 세이브를 하는 과정조차도 시간을 잡아먹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 아까 폴더에다가 이렇게 .png로 적어 놨었죠. 자,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가 이 PSD 파일 저장을 한 번만 함으로써 요 두 개의 텍스처 이미지를 자동으로 추출을 시켜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팅을 하셨으면은 파일에서 Generate Image Assets 눌러주시면은 일단 설정이 완료가 된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제너레이트해서 봤을 때 이 옆에 체크 표시가 돼 있으면 활성화가 돼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는 거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한번 눌러 주시면은 이 PSD 파일이 있는 경로 쪽에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폴더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PSD 파일이 있는 해당 경로로 왔고, 이렇게 보시면 저는 YT 텍스처라는 PSD 파일을 만들었는데 요 옆에 보시면 YT 텍스처 그리고 하이픈 assets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요 폴더로 들어가시면은 보시다시피 컬러 png 그리고 nmpng라는 텍스처 파일 두 개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이름은 여기 있는 컬러랑 col이랑 nm 요 이름을 그대로 따라왔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텍스처가 생성이 되면은 저희는 여기서 이제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바로 컨트롤 S, 고치고 컨트롤 S만 눌러주시면 이쪽 폴더에 자동으로 텍스처가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꽤 많이 단축을 시키실 수 있고요. 저희는 이 텍스처를 마야로 가지고 가서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UV 작업을 했던 그 마야 파일을 열었습니다. 열고 나서 저희는 첫 번째 시간 인터페이스 시간대에 하키로 등록했던 하이퍼 쉐이드를 불러올 텐데 저희 컨트롤 F로 지정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F를 누르시면은 하이퍼 쉐이드라는 창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퍼 쉐이드에서 요 재질, 메테리얼을 만들어 가지고 요 메테리얼을 저희 티셔츠에다가 입힐 수 있는데 이때 이제 텍스처까지 연결을 시켜 주시면은 요 뷰포트 상에서 텍스처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테리얼을 하나 만들 건데 요 왼쪽에 보시면은 검색창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램버트라고 LAMBERT를 검색을 하시면은
자, 램버트라는 기본 쉐이더가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은 맨 위에 있는 램버트를 누르시고, 자, 요 램버트를 일단은 요 티셔츠에 적용을 한번 시켜 볼게요. 적용을 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요 매테리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미들 클릭으로 꾹 누르고 있다가 드래그를 하셔갖고 이 티셔츠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 티셔츠 오브젝트를 먼저 누르신 다음에 이 램버트 매테리얼에서 오른쪽 클릭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12시 방향에 어사인 버튼이 있습니다. 이 어사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선택한 오브젝트가 이 램버트 4번이라는 매테리얼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램버트 4번을 컨트롤 A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속성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컬러를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컬러에다가 저희는 텍스처도 입힐 수 있습니다. 자, 텍스처를 입히는 방법은 이 컬러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은 이 체커 모양이 있죠?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Create Render Node라는 창이 뜨는데, 자, 여기서 여기 파일 있죠? 이 파일 로드를 한번 눌러 주실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은, 자, 하이퍼 쉐이드에서 램버트 4번에 이 파일이라는 노드가 컬러 쪽에 연결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파일 로드에서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미지 네임이 있죠? 여기에 오른쪽 폴더 모양의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까 만들었던 그 이미지 경로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컬러 png를 불러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은 컬러가 이제 연결이 됐는데 뷰포트 상에선 안 보이죠? 이럴 때는 이제 6번 키를 눌러주시면은 텍스처 모드가 나오는데, 포토샵에서 작업을 했던 호랑이 이미지가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호랑이의 위치가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이대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아래로 갔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다시 포토샵으로 오셔서 여기 NM이 아니라 COL이죠. 컬러 맵에서 타이거를 V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위치 이동을 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텍스처 파일은 자동으로 갱신이 되고, 그러면 다시 이제 마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 텍스처 파일이 제대로 수정이 됐는지 한번 갱신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이 파일 로드를 누르신 다음에 왼쪽 어트리뷰트 에디터에서 리로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위치가 변경이 된 호랑이 텍스처를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면은 마음에 든다 라고 했으면은 이제는 노멀 맵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노멀 맵 같은 경우는 이 램버트 보시면은 컬러가 아니라 범프 매핑이라는 이 영역이 있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도 체커 모양의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파일을 누르시고, 자, 여기서 파일을 누르면은 이 가운데 범프 2D2라는 노드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use as를 범프에서 탄젠트 스페이스 노멀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노멀이 인식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텍스처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멀 텍스처를 불러오면은 보시면은 이 호랑이 쪽에 약간 주름이 져 있는 게 보이는데, 이 검은색 티셔츠 부분은 너무 어두워가지고 노멀 텍스처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램버트 매테리얼을 누르신 다음에 컬러를 끊어주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클릭 눌러주시고 브레이크 커넥션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 호랑이 텍스처가 끊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노멀 텍스처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던 주름들이 잘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저희 저번에 만들었던 하이 퀄리티의 모델링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메쉬고 오른쪽이 텍스처로 처리가 된 결과값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나름 괜찮게 주름이 표현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뒤쪽도 이 정도면 뭐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노멀 맵은 수정 없이 바로 이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텍스처가 잘 나온다 하면은 다시 하이퍼 쉐이드에서 요 만들었던 파일 로드들을 다 지워주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이제 유니티로 보내실 때 파일 정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이 끝나면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노드들은 그때그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토샵에서 텍스처링을 하는 방법에서부터 마야에서 그 텍스처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리깅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파일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